우리 엄마 맞죠?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시 나는 20살로 도쿄의 모 대학에 입학해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던 새내기였다. 출산의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임신을 해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상대는 아무리 어리게 봐도 30살은 확실히 넘어 보였다. 학교 가는 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상대방은 내 대답이 의외라는 듯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불쾌하고 무서웠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이런 말을 하면 무척이나 실례지만 엄마가 맞냐고 내게 말을 걸었던 그 남자는 깡마른 몸에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노란색 미니백을 걸치고 있었고 나를 드디어 찾았다는 듯이 부릅뜬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곧바로 든 생각은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매일같이 내 등굣길의 횡단보도에서 나를 기다렸고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였다.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떠났기에 기분은 무척 나빴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학교 앞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너무 기분 나쁘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 매우 심한 말을 하였다. 그 후로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그 스토커 기억하고 있어? 며칠 전에 대학 근처에서 봤어.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고 갑자기 말을 걸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서야 겨우 아, 그런 사람도 있었지 참 하며 떠올렸을 정도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저 좀 이상한 사람에게 엮인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의 기억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어머니의 날, 집 현관 앞에 시든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순간 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잊고 있었던 공포감이 되살아나 곧장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지만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도 아니었으며 그 남자가 범인일 것이라는 의견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추측이었기 때문이다. 순찰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위안이 되지는 못했다. 또 언제 어디에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 그 무서운 눈으로 물어올지 모를 일이었다. 불안 속에 생활하며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고 눈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눈길에 코너를 돌던 자동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가 버렸고 이에 놀란 다른 차들이 급정거를 하며 또 미끄러졌다.
불행하게도 때마침 근처 길을 걷고 있던 나도 이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내 몸이 차와 쓰러진 가로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였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판단도 안 되는데 온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물속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웅웅거렸고 이명이 연신 울렸다. 어디가 아픈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온몸이 아파 스스로 움직여 탈출할 수도 없었다. 옆 담벼락에 부딪혀 찰흙처럼 구겨진 차에서는 불도 나고 있었다.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과 고통이 한계에 달했는지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머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와,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뭐지? 그냥 다 귀찮아. 몸도 정신도 축 늘어져 이제는 안 되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엄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쳤다. 눈앞에 나타난 그 남자의 몰골은 엉망진창이었다. 같은 사고에 휘말렸는지 팔, 다리,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긁히고 찢어진 상처투성이었다. 자네와 눈을 헤치고 나를 꺼내준 그를 다시 보니 아무리 봐도 나보다 그가 훨씬 더 심하게 다친 것 같았다. 너무 아파 보이는데도 그는 나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우리 엄마 맞죠? 라고 물었다. 나는 도저히 뭐라 설명하기 힘든 격한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은 뒤 얼굴을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금까지 내 앞에서 엉망인 꼴로 웃고 있었는데 고개를 떨고 눈물을 닦고 다시 올려다본 그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후 나는 주변 다른 사람들의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로 한동안 휠체어 신세긴 했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의 지금까지도 그 남자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는지, 아니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유령이나 귀신 따위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었다. 매년 겨울의 눈 내리는 어느 날이면 가끔씩 떠올리게 된다. 이름도 모르는 내 아들을.